네, 이승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총평해 주신다면요? 예, 뭐 시장을 갖다 이렇게 표현한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지랖 증시라고 저는 이렇게 좀 오늘 표현할. 어떤 뜻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아시다시피 이제 그리스 의회가 대통령 이제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이게 2차 투표죠. 지난번 1차 투표는 이제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실패를 했고 2차 투표입니다. 이후에 실패하게 되면 이제 3차 총선 쪽으로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우려감. 물론 이제 어제 밤에 이제 그리스 쪽 내부에서 이제 뭐 여야가 그러니까 뭐 당정 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다, 뭐 어떤 새로운 안이 나왔다 해가지고 이게 타결될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제 유럽 증시가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는 뭐 이런 문제만 나오면 괜히 이렇게 예민한 움직임이 나타내주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 또 아시다시피 이제 유가가 3.3% 하락했는데 저도 이제 밤에 요즘에 이제 12시 밤 그 한국증시TV에 어제부터 이제 신설 프로그램이 이제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리한 프로그램에서 이제 방송 진행하면서 유가 동향에 따른 미국 쪽의 정유주나 화학주 쪽 이런 종목들을 봤는데요. 뭐 엑슨모빌 같은 경우 어저께 뭐 0.3% 정도 밀렸고 뭐 쉐브론 같은 종목도 0.8% 밀렸으니까 뭐 큰 하락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죠. 최근에 또 반등을 좀 했었고요. 근데 오늘 우리 증시는 이제 유가 하락에 따라 가지고서 화학주 쪽, 정유주 쪽이 최근에 반등 이후에 좀 비교적 좀 큰 폭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또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또 반작용 실망감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또 건설주가 약한 등 그래서 시장이 뭐 연말 뭐 몇 거래일 남지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굉장히 예민한 움직임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우리 쪽 증시의 수급이 약한 가운데 심리적으로도 취약하다. 뭐 이틀 동안 반등은 했지만 추가적인 반등에 대해서 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쪽도 많지 않나 이렇게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오늘 우리 증시 쪽이 뭐 약간 밀렸다고 해서 최근 이틀간의 반등세가 뭐 완전히 꺾였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오늘 밤 쪽의 이슈와 그다음에 또 연말 그 이벤트성 몇 가지 요인들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과연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요. 주변 여건은 분명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된 그 자료화면을 좀 가져 나왔는데요. 먼저 오늘 그리스 관련된 얘기가 이제 오늘 밤에 있을 예정이다 보니까 뭐 이쪽에 좀 관심이 가고 있는데 최근 이게 이제 그리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동향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그 나라가 외부에서 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많이 쓴다는 얘기겠죠. 최근에 그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 다음에 기점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FOMC 회의, 그러니까 미국의 FOMC 회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최근 그리스의 국채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죠. 오늘 아침에는 좀 보합권 정도에서 약간 뭐 방향성 탐색 정도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뭐 이전보다는 리스크 요인이 완화되고 있고 뭐 기존에도 언급드린 대로 그리스 문제는 시스템적 불안으로다가 연결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겠고 뭐 단발적인 그 악재로 해석하는 게 옳지 뭐 2011년도나 2012년도처럼 큰 시장의 위험 요인까지는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 뭐 그리스 국채 수익률은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위험 요인이 그 러시아 쪽 얘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러시아 루블화 동향, 그러니까 달러 대비해서의 러시아 루블화 동향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러시아 루블화가 그 가치가 이제 급락,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그 해당 국가의 통화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러시아 통화 가치가 다시 안정을 찾으면서 1달러당 55루블까지 떨어지는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제 러시아 통화 가치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런 배경은 뭐 러시아가 지금 현재 외환 보유고가 그래도 뭐 어느 정도의 1차적인 만약에 해외 쪽에서의 채무 상환 요구가 들어올 때 갚을 수 있다는 부분하고 또 자구책, 뭐 금 요즘에 뭐 확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뭐 유가가 40달러까지 내려가도 우린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한 영향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해외 자산 매각. 그러니까 유동성, 현금성 자산 외에도 해외 쪽에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그 해외 자산을 매각해가지고 유동성을 확보하겠다 뭐 이런 얘기 등이 나오면서 일단 러시아 문제도 좀 1차적으로 좀 진화성 움직임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러시아 문제도 역시 뭐 유가가 반등을 좀 해줘야 된다는 문제에서는 아직은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이전보다 좀 리스크 요인은 완화되고 있고 특히 이번 연말 내까지 해서는 뭐 러시아 문제나 그리스 문제가 시장을 갖다 크게 위축시키거나 큰 하락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끝난 문제는 아닙니다. 내년도에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내지는 뭐 금리 인상 시점이 가까워질수록은 또 한 번 그 리스크 요인으로 재차 부각될 수 있겠고요.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서 시장의 부담 요인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여지니까 오늘 증시의 그 약세에 대해서 너무 뭐 대외적인 또 이슈가 뭐 어떤 큰 일이 벌어질 게 있나 하고 또 불안해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업종별 특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화학주, 정유주, 건설주, 조선주 등 최근에 이제 유가가 하락할 때마다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 뭐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견조한 주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화학주하고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밀리는 와중에도 오히려 제품과 원유 간의 그 스프레드 확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요즘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프리어닝 시즌,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뭐 약 한 달간 정도를 앞두고 나서는 오늘 뭐 전체적인 전망이 화학업종이나 에너지 섹터 쪽의 종목군들이 좀 실적이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대체적인 좀 약세를 보이는 게 좀 특징이겠고요. 미국 쪽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뭐 S&P 500 기업 내에서 가장 실적이 기대가 되는 쪽은 IT하고 이제 헬스케어 쪽이 되고요. 가장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는 게 에너지 섹터, 그러니까 화학, 정유, 그다음에 뭐 태양광, 또 셰일가스 관련주 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한국 증시 쪽도 이제 프리어닝 시즌,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사전 평가 점검식의 현재 증시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부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뒤늦게 외국인들이 이 배당주에 대한 매수가 저가에서 좀 유입되고 있는데 금일도 통신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강원랜드 같은 이제 카지노 관련주, 또 KTNG 같은 또 이 고배당 관련주 들 쪽으로 매기가 유입되면서 이들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강세를 나타내주는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뭐 재밌는 현상은 뭐 이들 종목군 쪽으로 매수하려고 이제 다른 종목을 팔아서 오히려 사는 쪽 이런 현상까지 나타내주고 있으니까 관련주가 역시 뭐 이제 계절적 요인,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연말이라는 점에서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부각을 받으면서 그동안 좀 밀렸던 걸 가격을 좀 회복하는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 아시아 증시 움직임은요?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는 오늘 혼조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잘 나갔던 중국 증시가 좀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전일 또 2% 이상 2% 가까이 급등했던 호주도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본 증시가 최근에 상승이 좀 정체되는 가운데 이틀째 횡보세를 나타내주면서 오늘은 참 휴장이었죠. 휴장이었다 보니까 좀 약간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밀려 있고요. 호주가 이제 어제 1.9% 상승했다가 오늘은 1% 정도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별다른 뭐 큰 하락의 요인은 없고요. 최근 반등에 따른 뭐 기술적 조정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상해 증시가 0.6% 정도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홍콩 증시가 강보합권, 그다음에 대만 증시도 오늘 강보합권 정도, 한국 증시는 약보합권이니까 뭐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보합권 중심으로 해서 뭐 등락이 엇갈리는 혼조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우리 증시 쪽은 약간의 밀리는 쪽에서 아래쪽 사이즈에서 사이드에서 현재 그 증시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과 유럽 오늘 밤에 있을 주요 경제 지표는요? 예, 오늘 뭐 미국 쪽의 경제 지표가 대거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제 내일, 그러니까 뭐 내일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다 보니까 이제 경제 지표 뭐 일부 경제 지표 나오긴 합니다만 이번 주 후반에 나올 지표들을 뭐 오늘 쪽에 대거 발표를 하게 됩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뭐 3분기 미국의 GDP 확정치가 되겠는데요. 지난 수정치 때는 3.9%로 발표가 돼가지고 이전 예비치보다도 크게 증가를 했었는데 현재 그 3분기 GDP 확정치 예상 범주는 약 4.3%니까 지난 수정치 대비해서도 0.4% 정도 오히려 확장세를 갖다 보여주고 있죠. 이 때문에 오늘 아시아 증시가 열리는 중에 그 외환 시장 쪽 추이를 보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전될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각국 통화가 달러 대비해서 좀 다소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오늘 아시아 증시에 좀 다소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 결과에 그러니까 미국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오게 되면 항상 요즘에는 이제 이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등식화돼 가지고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뭐 이런 쪽으로 연결되니까요. 이런 부분이 오늘 또 하나 체크 포인트가 되겠고 그 외에도 11월 내구재 주문 동향이 발표될 예정인데 지난달에는 증가세가 다소 좀 감소했다면 이번 달은 다시 3.0%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치 형성돼 있고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확정치도 지난 이전에 예비치는 93.8에서 뭐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약간 약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지표죠. 개인 소득의 증가율, 개인 소비 증가율이 발표될 예정인데 두 지표 모두 이전 달 0.2% 증가했었습니다만 이번 달에는 이보다도 더 크게 늘어나가지고 0.5%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치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월간 단위로 그 실질 임금 수준을 갖다 보게 되면은 이전보다 증가 추이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미국이 현재 임금 수준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의 질적 내용도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
부분도 결국은 내년도에 1월달 미국의 FOMC 회의에 아마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좋은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안 좋은 것도 문제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미국의 경제 지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금일 밤 대체적으로 이전보다 호전된 지표들이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유럽 쪽도 오늘 GDP가 발표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오늘 GDP 3분기 GDP가 이제 분기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 0.3% 변동이 없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도 GDP 발표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0.7% 큰 변동이 없는 수치로 오늘 발표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수급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은 뭐 기존의 현물 매도, 그러니까 주식을 파는 거에서는 현재까지도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일 뭐 현재 시간에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 규모는 뭐 어제도 그 주식을 갖다 매도했습니다만 오늘도 뭐 1,600억, 뭐 시간이 갈수록 매도량이 좀 늘어나고 있죠. 오늘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물량이 한 1,000억 원 정도 이상 들어왔으니까 이를 빼면은 한 680억 원 정도를 뭐 다른 종목도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관의 매수가 요즘에 뭐 계속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이 현재 1,6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오늘까지 해서 기관들의 매수는 9거래일 연속적으로다가 현재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까지도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어제하고 오늘 코스닥 쪽에 대해서 매도하는 반면에 국내 기관들은 코스닥까지도 매수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기관의 매수의 절대량 뭐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은 연말 쇼커버링성 물량, 그러니까 이 증권사 쪽에 상품 개정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쇼커버링성 물량인데 오늘 코스닥 쪽도 일부 이런 그 물량이 좀 포함돼 가지고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최근 낙폭 과대 종목군이었던 뭐 서울반도체 같은 종목이 물론 뭐 중국발 호재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좀 탄력적으로 반등하는 추이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합성 포지션 비율을 본다면 제가 지금 이제 그림이 컴퓨터 화면에서 꺼져서 그러는데요. 오늘 한 3.0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은 팔고 있지만 선물을 매수해주고 있죠. 최근 국내 증시의 수급 동향을 본다면은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기관들이 그 수급의 공백을 메꿔주고 있고 또 반면에 외국인들도 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선물 쪽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금 3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그 규모가 이제 약 한 7,600계약 정도에 이르니까 3일 매수량 치고는 비교적 많은 물량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쪽으로 놓고 보더라도 일단 지난번 1,900포인트에서 저점은 통과된 것으로 이렇게 현재 파악할 수 있는 수급 분석상에서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본 지금 현재 위치는요? 일단 종합주가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 모두 20일 이동 평균선 부근까지 올라온 다음에 상승이 약간 좀 정체된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뭐 한껏 잔뜩 웅크린 움직임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오늘 이전에도 이 차트를 한번 가져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그 10월달 조정 당시에도 이 변형 볼린저 밴드, 그러니까 뭐 제가 설정값을 변경해가지고 만든 차트가 되겠는데, 지난번에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 1,900포인트 정도 내외권에 이 변형 볼린저 밴드 하단부가 위치하고 있는데, 일시적 이탈 가능성은 있어도 이 자리에 보통은 바닥을 잡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역시 지금 현재 이번에도 이 하단선 쪽에서 반등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중심선까지 보통 반등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중심선까지 반등이 왔다는 걸 고려한다면 이번에도 올라오게 되면 1990포인트 정도까지는 위쪽으로 아직은 열려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약간 뭐 되밀림이 나왔다가든 아니면 바로 가든 간에 1980에서 90 정도 사이까지는 이번 반등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적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의 동향을 본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장기 이동 평균선이 회복이 안 되고 있죠. 240일 이동 평균선 이탈된 다음에 금일 같은 경우에 아침 시초가 쪽에서는 이 지수권 적들을 넘어가는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역시 아직은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복귀,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 복귀를 아직 코스닥이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코스닥 쪽의 지수가 거래소 쪽을 초과하는 상승을 보이기는 이렇게 만만치는 않다고 이렇게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전략 세보겠습니다. 뭐 기존의 전략에서 어쨌든 뭐 큰 변동은 없습니다. 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뭐 1960포인트 위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주식을 줄일 생각이 별로 없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주식을 매수에 대한 관심을 갖다 갖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가지고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였다시피 지금 요즘에 재밌는 거는 이제 고배당주,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한 3% 넘어가는 종목들이 공교롭게도 대부분 다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정을 받게 되면 시가 배당률이 높아지니까 배당 투자의 매력이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하지만 이제 너무 고배당주,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배당락 이후에 내년 초까지 해가지고 주가가 좀 밀립니다. 이럴 때 오히려 또 주식이 묶여가지고 좀 중기적으로 끌려가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다가 뭐 제가 과거 경험치로 본다면 대략 배당 예상 기대 배당 수익률이 2% 정도 내외권 정도. 요 정도 종목들은 보통 이제 경기 민감주 쪽에 좀 많이 포진돼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밀리더라도 연초 쪽에서 보통 회복을 빨리 보이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뭐 쉽게 표현한다면 뭐 꼭 먹고 알 먹고, 그러니까 배당도 받고 오히려 약간의 뭐 시세 차이까지 거둘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쪽에 제가 방송에 나오게 되면 이런 종목들을 좀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들과 관심주 알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쪽에 그 3거래일 연속 매수하는 종목들, 검색된 종목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인데요. 두산엔진, 신세계건설, 그다음에 IAS 동서, 태평양물산, 중소형주긴 합니다만 태평양물산이 요즘에 좀 자주 올라오는 종목이고요. 현대건설이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 외국인들하고의 그 수급이 좋았습니다만 오늘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감 등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최근 낙폭과대에 따른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 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닥 쪽에서 수급이 개선됐던 종목들이 뭐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 가지고 많이 양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무림 SP 이 종목도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쪽 종목입니다. 이 종목하고 아바코, 그다음에 인터파크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호전되기 시작하면서 역시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데 오늘 홈쇼핑주, GS 홈쇼핑, CJ 오쇼핑 등 이 홈쇼핑 관련주들이 연말을 맞이해서 주가가 좀 반등하는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죠. 인터파크 INT 실적 수급 요즘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새로 등장한 종목은 KMH, 그러니까 이 케이블 TV 관련주죠. 이 종목의 주가 이 종목이 오늘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수급 호전되는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주는 오히려 뭐 거래소 쪽 종목군들을 그동안 좀 많이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 내년도 쪽에 성장 기대감이 높고 최근에 수급이 호전되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약간 주가는 밀려 있습니다. 한 4% 정도 밀려 있긴 합니다만 뭐 단기 투자보다는 중장기 성향으로다가 이 아미코진이라는 종목,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좋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효소 계열의 의약품을 원료 의약품을 갖다 중국에 현재 수출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80%가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내년도 미국 진출까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은 4분기 실적이 아마 이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사상 최대로 나올 것이다라고 현재 최근에 분석글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최근 주가는 이제 이전에 그 무상증자에 따른 물량 소화 과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뭐 단기적인 성향보다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내년도 뭐 상반기까지 좀 꾸준하게 보시면 좋은 수익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이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이승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중요한 마감 시장 들어봐야 되겠죠?